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책 리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어요. 이 책 리뷰를 준비하면서 책 읽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어요. 원래 좀 흥미있는 책이나 아니면 진짜 슬슬 읽히는 책 아니면은 이게 일주일에 한 권을 읽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게 목표가 생기고 약속이 생기니까 이거는 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신경 써서 집중하게 되고, 독서 모임은 매주 나가는 게 아니지만 방송은 매주에 정확한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압박감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두 번째 만나는 책인데 사실 이게 좋은 책일지 아닐지 몰랐었는데 다행히도 굉장히 잘 맞는 책을 읽게 됐어요. 공감이 많이 가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다룰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고 이북으로 사서 읽었어요. 김태영 심리학자 분께서 적으신 거고, 올해 18년도 1월 8일 날 출판된 책입니다. 8월 24일인데 오늘이 약 8개월 정도 지난 책입니다. 한동안 출판 쪽에서 자존감 엄청 붐이 일었었잖아요. 근데 왠지 끌리지가 않았었는데 이 가짜 자존감이라는 이 포인트가 확 끌려서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책을 선정해 주시거나 프리토크 때 주제를 선정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추첨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빠르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꾸준하게 좋은 퀄리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책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백설공주 거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백설공주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당연히 없겠지만, 거기서 이제 왕비가 맨날 하는 일이 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항상 이제 거울이 왕비님이 최고십니다.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십니다. 절대 미인이십니다. 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울이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했을 때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하고 왕비님은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때 왕비가 이제 분노에 사로잡혀서 백설공주를 잡으러 가고 했던 동화 기억나시죠? 네. 이 동화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때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몇 년간 자존감에 관한 책도 되게 많이 나왔고, 자존감에 대해서 되게 포인트를 잡은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출판업계에서도 많이 그랬는데, 여러분들 자존감이 뭘까요, 도대체? 자존감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여기서 자존감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좀 와닿으시나요? 우리가 자존감 하는데 도대체 이 자존감이 무엇이며 우리 삶에 왜 영향을 미치며 왜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려고 이렇게 안달을 하고 왜 이렇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은지, 또 스스로가 낮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네, 요 근래 특히 자존감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이야기들이.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자존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이슈되진 않았어요. 근데 2000년도 넘어서고 2010년도 넘어서면서 슬슬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부상하면서 핵심 키워드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락 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 부분이 왜 그러냐고 하냐면, 사회적으로 서로 분단되고 경쟁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대항하여서 혹은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인 자존감이 전면으로 나오게 됐다고 해요.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성격 문제고, 개인이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나아가면, 예를 들어서 약간 자기 믿음을 강화시키면 변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왜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사회적으로 접근합니다. 사실 이 책의 포인트,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에서 가짜 자존감이라는 포인트도 있지만 권하는 사회, 이 사회에 굉장히 큰 포인트가 담겨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예시들이 나오는데 그 예시들을 거의 소개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시들이 다 하나같이 정치와 연관된 일들입니다. 네, 뭐 전 대통령 이야기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막 했던 시위들 이야기 나오고, 책이 그래도 2018년도 1월에 나온 책이라서 비교적 최근 이슈? 근데 대부분 예시들이 다 정치적인, 한국 정치에 관한 최근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치들로 예시를 들어서 제가 읽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 그거는 당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에서 가치 기준을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에서 돈, 직업, 혹은 사회적 지위, 성공, 인기, 이런 것들로 가치를 분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속하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크거나 외모에 따른 그 차별 이런 것들이 클수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존감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존감을 공격당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자존감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로 인해 생긴 상처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회가 세운 이 기준들이 과연 옳은 걸까요? 돈이 많은 사람, 또는 직업적으로 유리한 사람, 우월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성공을 한 사람, 혹은 잘생긴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그거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개인의 탓이고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존감이 사치가 되는 걸까요? 사회적 기여도나 참여와는 상관없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으로만 기준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결국 경쟁은 더욱 강요되고 고독은 더욱 심화됩니다.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90년대까지만 해도 타인을 쉽게 무시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활동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 서로서로 힘든 사람들, 조금 못난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함께하고 그러니까 우리 의식들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못났다고 해서 함부로 배제하고 밀쳐내고 혐오하고 이런 분위기는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90년도 넘어가고 2000년도 넘어가면서 점점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사회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월주의가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 결과 못난 사람은 배제하고 혐오하고 부족하고 못생긴 사람은 놀림을 훨씬 많이 받고 공동체 의식이 깨지면서 경쟁 의식이 강화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문화에서 그 틀이 흔들려 버렸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진짜 특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적으로 고립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공동체라기보다는 일단 개인에 대한 보장 그리고 개인에 대한 권리가 점점 우선되는데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자기 앞길도 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몰리는 거고 협동과 협력이 점점 경쟁과 시험과 이런 것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고독과 고립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경쟁을 부추깁니다. 매스컴에서는 미의 기준을 세워주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소위 사회에서 위력 있는 사람들은 그 위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죠?
공동체 의식이 있고 우리가 함께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그룹에서 못난 사람은 끌어주고 함께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사회는 고독이 가득 차게 됩니다. 고독과 고립이 점점 심해지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죠. 이렇듯 사회적인 형상에 의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자존감,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자존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독하고 존중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투쟁하면서 우월감과 통제력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공동체 의식도 사라지고 그 사회가 정해준 기준, 그 기준이 되게 타이트해요. 획일적이고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으로 우월감과 통제력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 안에 들어가려고. 왜냐면은 우월성과 통제력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이 많지 않으면 가치가 없고, 내가 잘생기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 내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가치가 없고, 내가 젊어 보이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채운다고 해서 과연 자존감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못생겨서 성형수술을 했어. 수술이 너무 잘 됐어. 기가 막히게 거의 김태희급으로 나왔어. 정우성급으로 나왔어. 어떠신가요? 자존감이 엄청나게 상승하실 것 같나요? 혹은 내가 맨날 하루 한 끼 골골대다가 부자가 됐어. 이내 자수성가를 했어. 혹은 운이 좋아서 로또에 당첨이 됐어.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어. 어떠신가요? 자존감이 올라가시나요? 저는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자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존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주입받는 가치 기준이 사실 위력이에요. 위력, 영향력이고, 사회에 내가 영향을 얼만큼 줄 수 있고, 내가 얼만큼 사회를 통제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사회 통제하기 쉽죠. 내 주변을 통제하기도 쉽고, 잘생기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들일 수 있고. 근데 이 우월성과 통제력은 자존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요. 나는 사실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웹툰 중에서도 비슷한 웹툰들이 있잖아요.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되게 유명한 웹툰들. 나는 글쎄요, 나도 잘생겨 본 적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손에 넣어지면 내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나를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자는 이것을 사회가 주입하는 가짜 자존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말했던 자존감, 저자가 정의한 자존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존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초하여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인데,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를 누가 내려주나요? 이게 사회가 주입시켜주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럼 그 안에 틀 안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존감을 가져서는 가질 수 없는,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가요? 이 책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존중에 대해서 포커스를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지금 정리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존중에는 그 사람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존재 자체의 존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존중한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에서는 위력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데, 그 위력 말고도 우리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수많은 부분이 있어요. 전혀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서 주입하는 돈, 외모, 이런 것들만 한정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에 벗어나는 것에서는 가치를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되게 수동적으로 자존감이 주입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스스로와 타인과 깊게 소통을 해보지 않으면 결국엔 사회가 정해주는 기준대로만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 상승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되겠죠. 저자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이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돈이 어떤 가치로 움직였는지가 중요하다. 힘과 권력 그 자체로는 자존감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것은 신기루와 환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왕창 벌게 됐어. 근데 그게 마약을 해서 벌 수도 있는 거고, 범죄에 가담해서 벌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진짜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신이 고민하고 탐구하여 세운 가치관이 아닌 외부에서 이제 강요받고 주입된 가치관에 의해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체성을 잃어버리기 쉽고 자존감 형성에 큰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이런 사람들은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에 맹목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그 도구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메꿔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 좌절감, 자책감을 경험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내재화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집착해서 그런 것을 얻었다고 한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도구를 인정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또는 타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외모도 못생겼어.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없어.
진짜 볼품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강요받은 이미지, 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돈과 우월성, 그런 것들 자체로만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가치를, 그리고 존재에 대한 가치 이전에 모든 것들을 상품성, 활용성으로만 판단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차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존감 하락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 그런 사람들 자체에서도, 그렇게 사회가 정해준 기준 이외에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누군가를 도울 능력이 있고, 자기 자신을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도구들, 돈, 권력, 그런 것들에 이제 기대를 할 때 본질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기 자신들을 그걸로 포장을 하려고 하고, 그것들로 자기 자신을 꾸며내려고 하고. 저자는 진짜 자존감은 타인을 볼 줄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타인을 본다는 것은 사람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타인을 보지 못하면 사람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시장 논리와 그리고 상품으로 보게 됩니다. 저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 특징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과시하지 않고 상대와 나를 존중하며 상대의 능력에 따라 차등대우하지 않는다고 해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과시와 우월감을 지향하고 지배와 통제를 고수하며 자신의 위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매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야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잘생겨야 사랑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기준에 내가 들어맞아야,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에 들어맞아야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걸 읽어낸 사람들 자체도 자존감 상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이뤄내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니라 우월성이 강해지고 나는 특별해 라는 심리가 생깁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 근데 이 심리에서 내재된 게 뭐냐면은 단순히 나는 남들보다 잘났어예요. 나는 남들보다 잘났어. 반대로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 너는 못났어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는 잘났어 이 기준에 대한 것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못났어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가진 것에 자기가 기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에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이제 나오죠. 그런 사회적인 가치들, 기준, 그리고 거기서 나눈 비교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 책에서는 흥미로운 게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역설적으로. 비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해요. 문제는 그 비교되는 기준이 잘못된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단순히 위력으로만 형성된 그 기준. 가치관 형성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위력이 아니에요. 가치관 형성의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 대한 그 선입견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산 제품들 우리 되게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요즘에는 대륙의 실수라는 말도 있지만 되게 싸구려고 질이 나쁜, 그리고 복제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저급 제품들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사실 중국 제품들 중에서 괜찮은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에서 나오는 저급 제품들이 단순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을 뿐이지, 사실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들, 쓸만한 제품들, 굉장히 퀄리티 높은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수출을 저급 제품들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에 와서 중국 제품들, 괜찮은 제품들 참 많지만 쉽사리 인식이 바뀌기가 쉽지 않죠. 대륙의 실수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으로 어쩌다 좋은 제품 나왔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것처럼 한번 바뀐 가치 선입견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각자 개인마다 어린 시절에 자기만의 이제 가치 선입견을 자리 잡게 합니다. 가치 선입견이 생겨요. 어렸을 때 경험들, 그리고 어렸을 때 사회에서 맺었던 관계들,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선입견이 잡힙니다. 그게 꽤 큰 영향을 주죠. 자존감 형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도전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사람들과 원만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은 자존감 형성에 크게 도움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막 억압받고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 형성에 크게 위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온 현재 사회를 보면은 경쟁 선호 사회라서 오히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했죠. 이게 이제 자존감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 경우지요. 그래서 이게 부각이 되면서 점점 심해지니까 부각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자존감 상승을 위해서 뭐 정부 차원에서도 돈을 많이 쓰고 했는데 글쎄요, 큰 효과를 못 봤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기 최면이나 명상 이런 효과들로, 이런 것들로 이제 자존감 상승을 꾀하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일시적이거나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청년 고독사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그 느낌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 느낌 때문에 인정에 매달리고, 그리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위력에 매달립니다. 사회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들에 매달립니다. 결국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흐름에서 나오는 거고, 사회와 개인,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기주의로 변한다든지, 혹은 나르시즘에 빠진다든지, 혹은 죄책감, 죄의식에 빠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가 올바른 거울 역할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왜곡해서 인지하고 자기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줄라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에 대해서 저자는 3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3가지 단계.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첫 번째로 자기 수용이 먼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사회적 현상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수용의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자기 자신의 이 본 모습, 그리고 현재 모습, 그리고 현재 상황을 외면하게 되면 결국엔 자기가 가치가 없다는 거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현재 자존감이 낮다는 부분부터 인정을 해야, 이 자기 수용이 시작이 돼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 자기 사랑. 주입된 사회적 기준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존재의 본질의 가치를 살펴보고 인정하는 것. 저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한 마을에 이방인이 왔어. 이방인이 왔는데, 이방인이 이 마을에서 살 수 있으려면 일단 그 이방인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겼건 간에 상관없이. 그럼 이방인을 이제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방인을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이방인이 잘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정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방인은 그 공동체 안에 흡수돼서 정도 느끼고, 또 자신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 이방인은 마을에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상호 존중을 실천합니다. 이게 내면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해요. 예시를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 수용,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이 일어난 다음에 자기 존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기의 현재 모습,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자기에 대한 관심을 주고 애정을 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능력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판단받지 않았어요. 너가 마을에서 무슨 도움이 될 건데 라는 기준으로 되지 않고 먼저 수용되었고 먼저 관심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시너지가 발생했어요. 이게 내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수용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 자체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세운 가치관, 이 시간을 거쳐야만 자존감은 더 단단하게, 더 튼튼하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존감이 낮냐면 결국에는 외부에서 이제 강요받고 주입된 가치관에 의해서 자존감의 기준을 세우기 때문이에요. 이런 외부에서 주입된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주체성이 없어요. 기준이 바뀌면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존감이 높아졌다 떨어졌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가치로만 자기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철학 형님이 한 말이 있었는데, 미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근데 사회에서 정해준 미의 기준대로만 수동적으로 산 사람들은 이 미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냥 사회가 정해준 획일화된 이미지만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 이외의 수많은 이미지들은 아름답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요. 미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감, 주입된 미감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잣대를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당연히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이 미감을 키우는 능력, 이 미감을 키우고 다양한 가치관을 살펴보는 경험, 고민해보고 탐구해보는, 우리가 주어진 대로만 산다면 결국엔 고립되고 결국엔 자기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가치를 정하고 스스로가 더 사회가 정해주지 않은 다른 아름다움이 또 무엇이 있는지, 저 사람한테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나한테는 또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그 아름다움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시각을 길러내지 않는 이상은 나를 존중할 수 없고 타인을 존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권력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느끼고 어떤 것을 존중하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저번에 프리토크 시간 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이 가치가 상품이 되는 순간, 상품은 그러니까 물건이잖아요. 물건. 모든 관계를 상품으로 바라보는 순간 정말 하염없이 고독하고 외롭고 죄책감이 듭니다. 죄의식이 들고. 왜냐면은 그렇게 사람을 상품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똑같이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그 하나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선순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소수의 사람만이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저자는 조금 심하게 말해서 병든 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많이 순화를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자의 주장이 굉장히 맹렬해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힘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고, 다만 그것에 대한 자기 통찰이 분명하게 보여서 저도 꽤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제가 정리하면서 책을 정리를 하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다 요약해서 정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자존감은 절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자존감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 둘째로, 자존감은 외부에서 주입받은 가치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깊게 살펴보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된다는 것. 이 책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자존감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개인이 맘만 먹으면 자존감 상승할 수 있다고 함부로 오판하지 않았다는 것. 자존감 상승의 주요한 요인들, 아까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기 수용을 하고, 자기 사랑을 하고, 그리고 자기 존중을 하는 것.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근데 저자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지해주는 좋은 공동체를 만났을 때는 엄청난 자존감이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해요. 저자는 현재 이제 한국 사회를, 그 당시 한국 사회를 병든 사회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큰 규모의 사회에서 자존감 손상을 입지 않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을 지지해주는, 혹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는 소규모의 공동체만 있어도 자존감이 손상을 받는데 크게
방지할 수 있고 자존감이 상승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누군가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김태희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 못생겼어, 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생겼어, 너는 가치가 없어라고 외칠 때 소규모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는 저 사람들이 너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런 것들로만 가치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너는 너만이 갖고 있는 다른 가치들이 있어, 그것이 너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존감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잘나서 이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존중하는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그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게 사회와 친구와 가족과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는지, 어떻게 상호 존중을 하는지. 아까 백설공주 얘기 나왔었고, 사회가 정해지는 가치 기준, 획일화된 가치 기준이 깨진 거울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었는데, 책에서 비유를 한 거지만, 깨진 거울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도 되게 깨져 보여요. 못나 보이고. 그런데 건강한 거울, 제대로 된 거울로 나를 바라보면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지지해주는, 나를 존중해주는 공동체, 나의 상품성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난, 또는 이런 공동체를 찾은, 또는 이런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존감 상승에 크게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책을 관계에 대한 책으로, 관계를 주제로 한 책으로 다음 주에 아마 소개를 할까 해요. 관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이 자존감에서도 이 관계가 크게 포커스가 나올 줄은, 집중돼서 나올 줄은 저는 사실 몰랐었는데, 그래서 더 좀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책 소개를 하는데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게 정리를 했다고 해도 정리가 잘 되지가 않네요.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고, 중요한 아이템들이 되게 많은데 제대로 전달을 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 3분 요약 때도 제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들이, 당신이 자존감이 낮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회에서 획일화된 기준으로 당신들을 판단하기 때문, 나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치가 없어서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런 잘못된 기준,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이 어떤 매력을 지녔는지, 또는 자기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 대한 존중,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재했을 때는 자존감 손상, 자존감 하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영향력을 기준으로만 가치를 잡고 있고, 우리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적으로 자기 혼자만 잘나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과 상호소통을 하면서 함께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함께. 그래서 자존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자존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정해준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고립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서 해소되기 위해서 우월감과 통제력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서로를 내리누르고 혐오하고 싸우면서 분리합니다. 나는 특별하고 너는 특별하지 않아. 너는 못났어. 존중이 배제되는 감정에서는 절대 자존감이 상승할 수 없어요. 돈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잘생기고 못나건 상관없이 자신과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자존감이라는 것은 쉽게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3가지 단계를 얘기를 했었고, 첫째로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 자기 사랑을,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주고 애정을 주는 것.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관심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미감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찾는 것들, 사회적 기준 이외에서도 수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찾는 것, 그게 자기 사랑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보살피고 이끌어 나가고, 나아가서 타인을 보살피고 이끌어 나가고, 사회를 보살피고 이끌어 나가는 것. 자기 효능감을 느낄 때 자존감이 크게 상승을 한다고 해요.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 자기가 얼마만큼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사회에 좋은 힘을 보탤 수 있는지, 사회에 어떻게 좋게 쓰일 수 있는지 느끼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사회에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좋아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고 해요. 결국엔 주체는 자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가치 있다고 선택을 했고, 나는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어. 이런 선택을 했어. 주체성이 확립이 돼야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구들에 휘둘릴 뿐이에요. 나는 돈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인정 많이 받아야지. 돈이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지?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니면 남들이 가장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그 길을 따라서 가볼까? 주체를 뺏긴 거야.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된 게 아니라 사회가 주입한 도구가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설령 그 도구들을 얻었다고 해도 자기가 정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존감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나르시즘에 빠지거나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심하면은 우울증,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도 가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자기 수용, 자기 사랑, 자기 존중,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인정하고 보살피는 것,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 형성에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은 공동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거울이 있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존감에 대해서 혼자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을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이 책 리뷰 자체가 편집본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을 이제 나눠서 사용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과도 소통을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자가 말한 이 가짜 자존감이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우월성, 통제력, 사회에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들에 매달리는 상태, 그것에 도취된 상태를 가짜 자존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아니면 그냥 계속 자기 암시를 하는 거야. 나는 뭐 잘생겼어, 건강해, 나는 돈을 많이 벌어, 나는 짱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의식적으로 강요를 한다고 해서 과연 무의식적으로 이게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또 가짜 자존감이라고 저자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진짜 자존감은 스스로가 가치를 살펴보고 선택하고 자신과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것을 진짜 자존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앞으로의 기술들이나 앞으로의 그 발전 방향들이 아마 사람들을 훨씬 더 고립시킬 거예요. 왜냐면 수많은 미션들이 편리해질 거고, 수많은 문제들이 편리하게 해소될 거고, 둘이서 하던 일이 혼자서 스스로 해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렇지 않게 해결이 될 거고, 우리가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박탈당할 거예요. 편리해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진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 효능감을 박탈당하면 자존감이 하락합니다. 자존감이 하락하면 외롭고 고독해지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타인을 존중해야 될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무기력해집니다. 혹은 쉽게 우울해지고요. 그런 것에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자극적인 거에 또 매달리게 되고요. 근데 이 사회가 이런 거를 약간 부추기는 형식으로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 방향이 나아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 각자 스스로 또 사회적으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이 책이 자존감을 포인트로 잡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따로 떨어켜서 그냥 단순히 개인이 자존감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그런 거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 수많은 힐링 서적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힐링하지 못한 사실을 냉정하게 찝고 있어요. 매끄럽게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 방송으로 통해서 지금 같이 계신 분들이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기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내 가치가 어디에 있을지. 그것이 단순히 사회에서 요구하는 상품적인 가치. 마실님 매끄러워 좋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을 할 때마다 약간씩 이렇게 단계 이제 한계들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 한계들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내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있나요? 마실님 저도 걱정됐어요. 오늘 하루 방송 땜시. 그래서 자존감 좀 바닥이었징 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보다 제 실력이 아직 초보고 떨어지고, 근데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고 부딪히면서 도전해가면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나와 상대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얻으려고 몰래 들어와서 듣고 있었어. 마실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상호 존중이라는 게 아마 이런 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혹은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혹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득을 많이 줄 수 있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가치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
그것도 사실 요새는 아직 못 정하고 있는데, 아, 그거는 정했어요. 그 편집본의 클로징 멘트는 저번에 괜찮더라고요. 오늘 얼마만큼 긴장했냐면 이 메모지를 한 번도 안 썼어요. 어떻게 보면 정리를 조금 너무 과도하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핵심 포인트를 쓰자면은, 줄라타님 오늘은 1시간 아니네요. 원래 1시간 아니었어요. 원래 1시간 반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진짜 자존감, 가짜 자존감 구분을 해볼까요? 아닌데 저번에 1시간 딱 하고 끝내서 집에서 못 봤어요. 내 착각인가? 줄라타님 왜 끊기는 거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또 지금 또 스트리밍이 끊기나요?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스트리밍에서 아직 네, 영화입니다. 아마 오늘 방송까지 이제 녹화돼서 올라가면 드디어 4,000시간은,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은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독자 1,000명을 확보를 하면 이제 좀 더 힘을 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획일화된 가치라고 하기보다는 획일화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줄라타님 오늘 4,000시간 됐어요. 와우. 맞습니다. 4,000시간이 이 방송이 끝나면 될 겁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금방 채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맞겠죠? 진짜 정감.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소통하여, 이거는 좀 정리한 걸 좀 봐야겠을 것 같아요. 저자가 쓴 걸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글자가 너무너무 많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자존감,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죠. 그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이제 일단 위력 하나로 보고 있고, 돈이 많은지, 외모가 잘생기는지, 뭐 그런 것들로만 보고 있는데, 그럼 위력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자가 비교에 대해서는 나쁜 것이 없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전 그 부분에서 조금 배운 것 같은데,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가 없다고 저자는 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교하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하나의 기준으로만 비교를 해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미의 기준은 시대마다 계속 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김태희가 미의 기준이라고 보면, 김태희처럼 생기면 예쁜 사람, 김태희처럼 안 생기고 비대칭적으로 생기면 못난 사람, 이게 과연 맞는 가치 기준일까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익숙해졌거든, 주입받았거든, 미의 기준을. 매스컴에서 그런 사람들이 예쁘다고 계속 노출하고 세뇌시키고, 중국에서는 양귀비 미의 기준 아시죠? 그 당시에 굉장히 통통하고 발이 작고 그런 부분이 미의 기준이었는데, 현세대에서도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건 미의 기준은 계속 옮겨 다닌다는 거고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하죠. 지금 나는 현재 사회에서 획일하게 요구하는 획일화된 조건과 맞지 않으니까 가치가 없어.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야, 이거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과연 그것도 사실일까요? 제가 그래서 나왔던 부분이 미감이에요. 미감.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렸을 적엔, 지금도 네 많이 저거 하진 않지만 어렸을 적에 그냥 사회에서 정해준 그런 것들이 그냥 절대적으로 맞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런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조금 들고, 그리고 사회가 정해주지 않은 다른 아름다움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살펴보고, 이게 진짜 살펴보는 것, 집중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와, 내가 엄청나게 많은 아름다움들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야. 이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이게 훈련이 된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주입이었구나라는 걸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냥 사회가 요구하고 사회가 이미지 심어주는 것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자기들만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구나. 단지 내가 눈이 작아서, 내가 시야가 좁아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다 내 눈에 담지 못했을 뿐인 그런 느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내 작은 눈에 그 사회가 눈을 작게 만들어서 거기에 그 눈에만 예쁘게 보이는 것들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범위가 달라지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나는 옛날에는 이런 기준에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안 돼라는 그 기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상향이라고 하죠. 혹은 절대적인 기준. 이 이상향을 정해버리는 것 자체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내가 못 보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관찰하고 좀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더 존중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시선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정해준 틀대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아름다움이 뭐가 있는지 좀 더 관찰하고 탐구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서 살펴보면 내가 가진 아름다움을 좀 더 넓게 느낄 수 있어요. 다양하게 느낄 수 있고, 내가 가진 아름다움들을 훨씬 더 많고 다양하게 느끼고 전혀 다른 방면으로 느끼는, 좀 더 풍성하게 느끼는 순간 나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깊게 느낄 수 있고 넓게 느낄 수 있고 높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는 거고, 되게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진짜 자존감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가치관, 이거는 자존감을 생성해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많은 것들의 도전을 가로막고 많은 것들을 좌절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막게 되고, 혹은 비겁해지게 되고, 혹은 수치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미감이라는 기준이 안 나오지만 저는 이 책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줄라타님,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비겁한 변명을 하면서 외면하면 자존감은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물 좀 잠깐 마실게요. 저번 방송도 그렇고 이번 방송도 그렇지만 두 번째 책 리뷰인데 항상 뒤에 가서야 이제 얘기하면서 정리가 되고 말이 풀리고, 앞에서는 진짜 뭐부터 전달해야 될지 약간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고 이틀이고 한 주고 2주고 3주고 한 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부끄럽지만 같이 소통을 하다 보면 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과시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럼 줄라타님 다음부터는 중간부터 들어야겠네요.
상처받습니다, 저 그럼.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과시하지 않습니다. 상대와 나를 존중할 줄 알고요. 그리고 상대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차등 대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다른 매력을 충분히 볼 줄 알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 특징은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상대나 자신 자신을 쉽게 존중할 수가 없어요. 포장할 수는 있겠죠. 과시와 우월감으로 포장을 하고 상대를 지배하고 왜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몰라서,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인정받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에 매달리는 거고, 그래서 자기 암시를 나는 특별해, 그리고 저 사람들은 못났어 라고 계속 거는 거고. 네, 줄라타님,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상대와 비교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력으로, 자신의 영향력 행사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구가 없이는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 자존감 상승에 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자존감은 결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개인,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태영 저자,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가 끝나고 바로 엔딩 노래로 넘어가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되었네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저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책을 읽고 정리했다고 해서 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하는 동안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수영. 오늘 두 번째 책 리뷰,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를 이거 계속 켜놨네. 거의 뒷부분만 쓸 수 있겠는데요. 영상은 이거 지금 뒤에 편집본 쓸 영상으로 지금 이거 좀 촬영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뽀샵해요.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서 최대한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봤고, 뭐 주저리 혼자서 정리를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이 밤에 맞는 목소리였는지 맞는 방송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부끄러움도 함께한 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주제,
다음주 프리토크 화요일날 10시 반에 있죠. 마실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줄라타님 목소리는 느끼하고 좋아요. 저도 제 목소리가 너무 마실님 담배 키시는데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목이 갈라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물을 마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사실 발성 연습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자꾸 뜨지 않도록. 뭐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언제 한번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엔딩 마무리를 하기 전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또 프리 토크로 만나겠죠? 이 영상이 올라가면 편집본 말고 요 영상이 올라가면 유튜브에 올라가면 댓글로 다음 주 주제 때 다뤘으면 좋을 것 같은 프리토크 때 다뤘으면 좋을 것 같은 주제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 선정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 안 먹으면 계속 목소리 계속 뜨는 것 같아요. 선정을 해주시면 좋고 또 함께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책식주의자 책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밤을 마치겠습니다. 포근한 밤 되시고요.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또 2번 나올 뻔했어. 네, 감사합니다.